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티빙, 웨이브, 왓챠를 통해 볼 수 있는 영화 더 랍스터의 솔직한 후기와 스토리와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다음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화 더 랍스터는 국내 기준 2015년 개봉했고 2021년 재개봉이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가여운 것들,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등의 작품을 연출했고 비현실적이고 우화적인 독특한 세계관을 인상적으로 그려내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작품입니다. 장르는 로맨스, 블랙 코미디이며 런타임은 118분,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의 작품입니다. 도시에는 부부만이 생활 가능합니다. 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호텔로 보내지며 그 호텔에서 45일 안에 짝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짝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 짝과 함께 도시로 가서 이전의 생활을 다시 누릴 수 있지만 만약 짝을 만들지 못하면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동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 45일의 기간이 너무 짧다면 사냥을 통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사냥은 동물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호텔을 탈출해 솔로로 살고 있는 사람을 마취총으로 잡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명을 잡을 때마다 호텔 투숙 기간이 하루 늘어나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버리게 되자 강제로 호텔로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자신보다 먼저 호텔에 입소했고 개가 되어버린 형을 데리고 호텔로 향합니다. 데이비드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긴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동물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데이비드는 자신과 상대를 거짓말로 속이더라도 짝이 되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다른 위기를 만들어내며 목숨을 위협받게 됩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호텔을 탈출하게 됩니다. 호텔을 탈출한 데이비드는 현재의 체제에 반대하는 외톨이 모임에 합류하게 됩니다. 외톨이 모임은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연애나 스킨십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만남을 강요하는 호텔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외톨이 모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극중 세계관은 극단적인 두 체제를 보여줍니다. 커플 부부만을 인정하는 세계와 솔로만을 인정하는 세계입니다. 두 체제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활용하며 체제원들에게 강한 공포와 의무감을 심어줍니다. 부부만을 인정하는 세계에서는 부부가 되지 못하면 인간이 아닌 동물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처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든 짝을 만들기 위해서 성욕을 고의로 자극하며 1차 커플이 된 이들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를 강제로 입양시켜 강한 의무감으로 두 사람을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혼자 다니는 사람을 불신검문해서 각종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증명서를 항상 들고 다니거나 부부가 함께 다녀야만 하는 사회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짝이 되면 되게 불륜이나 다른 원인을 검증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고 솔로가 된 쪽을 강제로 호텔로 보내버리며 커플, 부부가 절대적인 존재, 가치가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를 통해 절름발이 남자와 데이비드처럼 상대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진심은 숨기고 그저 짝이 되는 것에만 열중하게 되거나 데이비드의 아내처럼 상대를 버리는 것을 손쉽게 생각하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완성된 부부라는 관계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관건은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는 목적을 그 누구도 모르고 영화에서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관습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톨이 집단은 도시와 반대되어 솔로만을 인정하는 세계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흥을 허용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철저하게 규제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육체적 형벌을 내립니다. 특히 그 형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는 곳에 행해져서 자연스럽게 대상이 형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형벌을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공포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추방과 관련된 것은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람을 보내주지도 않고 묶어두려는 노력을 하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규칙을 위반하고 사랑에 빠진 데이비드와 근시 여인을 순순히 보내주거나 각자 따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근시 여인에게만 처벌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시 여인은 추가적인 처벌이 두려워서 데이비드와 더 가까워지지 못하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아직 남아있는 근시 여인에 대한 마음과
함께 나눈 사랑의 대가를 근시여인 홀로 받았다는 미안함과 죄책감, 책임감으로 외톨이 집단을 떠나지 못합니다. 외톨이 집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체제에 반하는 집단이고 사냥이라는 수단으로부터 생존해야 하며 생존을 위한 물자를 구하기 위해 최소한의 집단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통한 공포와 책임감, 미안함 등의 심리를 이용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더의 목표는 현재 부부, 커플들 중 한쪽이 가진 상대에 대한 부족한 마음을 드러내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부부가 깨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거대한 목표나 기대가 있는지는 보여지지 않음으로써 이 체제 역시 단순한 관습을 지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음이 그려집니다. 호텔에 처음 입수하게 된 데이비드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나고 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냥에도 적극적이지 않으며 코피를 자주 흘리는 여자에게 사소하게 말을 걸어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점점 45일이라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신이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코피를 자주 흘리는 여자에게 자신이 어느 정도 친해진 절름발이 남자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 변화는 지금까지는 상대에게 진심이 있어야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상대가 매력이 있다면 다가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냉혹한 여자에게 다가가고 그녀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자신도 그녀와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비드의 태도 변화를 통해 자신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면 얼마든지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과 관계를 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이점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만 자신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비스킷 여자에게는 어떠한 감정의 틈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상대를 이용하거나 속일 수는 있지만 자신이 상대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원치 않은 선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이비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비드는 연기로 인해 결국 위기에 처하게 되고 외톨이 모임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 근시 여자는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근시 여자에게 이전과 같은 열정적인 감정은 상실하고 대신 책임감과 죄책감 등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여자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토끼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든 호감을 얻기 위해서 토끼를 잡아다 주고 그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을 경계하고 싸움을 벌일 각오까지 했지만 지금은 토끼를 잡아도 그녀에게 주지 않습니다. 근시 여자와 함께 도시로 향한 데이비드는 여자에게 자신과 마찬가지로 시력을 상실하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영화에서는 데이비드가 근시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도주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보인 전개와 위기에서 보여진 인물들의 이기적인 성향을 보면 데이비드는 시력을 상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에서 협박을 받은 남자는 자신을 위해서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근시 여자 역시 자신이 아니라 데이비드에게 처벌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묻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본인 역시 근시 여자에게 가는 마음이 사랑에서 죄책감, 의무감, 책임감으로 바뀐 만큼 자신의 생존에도 혹시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생존에 불리한 시력 상실이라는 것을 선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동시에 이 상황은 상대에게 사랑이 없고 죄책감, 의무감, 책임감 뿐인데 상대가 자신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해서 그 마음에 짓눌려서 그녀를 떠난다는 자기 설득을 위한 충분한 명분이 됨으로써 데이비드는 아마도 시력을 유지한 상태로 여자를 떠나 어디론가 향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화 더 랍스터를 나름대로 평점해보자면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더 랍스터는 독특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독특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짝을 만들라고 강요하는 세계에서 짝을 만나지 못했던 데이비드가 짝을 만들지 말라고 강요하는 세계에서 짝을 만나는 과정에서 데이비드의 감정 변화를 통해 상대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감정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상적으로 전달합니다. 동시에 체제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합니다. 이유도, 장점도, 명확한 지향점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오름과 대립만이 있는 체제의 모습을 통해서 극단적인 체제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동시에 동질감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전달합니다. 동질감이 서로의 심리적 저지선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서로를 향한 강한 연대나 족쇄가 될 수 있음도 보여줍니다. 영화 더 랍스터는 이 작품만의 개성 있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체제와 감정, 관계의 흐름을
오묘하게 전달하는 독특한 매력을 갖춘 영화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